I'm talking about this.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의 중심 돈. 돈으로 움직이는 자본시장의 꽃은 바로 주식시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투자자 수는 508만 명. 이는 현 경제활동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승자보다는 패자가 더 많고 그 패자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라는 잔인한 현실. 개미들의 실패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증권사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들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이 종목을 작전 들어가려고 한다. 나만이 정보를 안다는 맹신에 가까운 정보 집착증. 조금 오르면 조금 더 떨어지고 조금 오르면 더 떨어지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걸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또 물리고 또 물리고 그래가지고 종목 수가 많이 됐잖아요. 손해가 두려워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원금 집착증.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고 사고 나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잡아 올리려고. 추세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추세 역행증. 더 갖다 넣고 좀 그러다가 이제 식구들이 알게 돼가지고 또 돈을 더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크게 하게 된 거죠. 개미의 투자 실패를 불러온 수많은 원인. 이는 스스로가 불러온 불안과 성급함이 빚어낸 것들이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개미의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이제는 달라진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버는 승률 80%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개미들의 탄생기. 이른 아침에 모인 작가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여기가 어디예요? 네, 증권박물관 갈 거예요. 네. 증권박물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증권박물관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문을 연 국내 유일 증권 전문 박물관. 전자증권 시대를 대비하여 실물 증권 보존 및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개관됐다. 현재는 전 세계 200여 점의 증권과 유물들이 전시 중이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증권 전문 박물관입니다. 증권 박물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네네. 어떤 거라는 곳인가요? 이곳은 좀 특이하게도 국내 증권 유물들을 한 300여 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랑 같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셔서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이곳에선 증권의 시작과 역사 및 올바른 경제 생활을 위해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또 세계 최초 증권인 동인도 회사 주권 등 희귀한 유물도 감상할 수 있어 재미가 더하다. 지금 이 안에 많은 언어들이 적혀 있는데요. 네덜란드 고어로 어떤 사람이 이 동인도에서 얼마를 투자했고 그리고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투자했는지 대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한 연도를 이 네 번 마지막 줄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606년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당시 식민지의 물자 교육을 위해 동인도 주식회사를 세웠다. 그러나 선박의 침몰과 해적들의 약탈로 큰 손실이 이어졌고 결국 회사에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윤을 투자 비율로 나눠준다는 계약서를 발행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증권인 동인도 회사 주권이다. 이후 유럽에선 주식회사의 열풍이 불었고 오늘날 주식시장의 원형이 형성됐다. 주식시장은 문화와 환경에 맞게 다양한 진화를 거듭했는데 이는 각 나라의 증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마다의 색깔과 개성을 담은 증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문화적 유산으로도 높은 가치가 있다. 네, 그럼 세계 여러 나라의 증권 중에 우리나라 가장 관계가 밀접한 북한의 증권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북한의 채권은 인민경제발전채권으로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발행한 채권입니다. 남한 국민들에게
군수비 마련을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고요. 두 번째로 보는 채권은 인민생활공채로 가장 최근이 2003년도에 발행한 채권입니다. 이 채권의 재미난 특징은 채권의 뒷면에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추첨을 해서 그러니까 1등한테는 이자를 최대 50배까지 지급했습니다. 복권 같은 그런 게 네, 있나요? 맞아요. 복권 같은 형식의 채권입니다. 채권 겸 복권인가? 네. 1956년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이 열렸다. 첫 상장된 회사는 13개에 불과했다. 이후 증권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가 생기면서 주식시장은 빠르게 발전했다. 초기 주식시장은 격탁을 두드려 매매 성사 여부를 알리는 격탁 매매가 특징. 이후 수신호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됐고 회사의 특성을 살린 여러 증권이 발행됐지만 위변조로 인한 홍역을 치른 후 국가에서 허가한 통일 주권 형식으로 정착됐다. 이게 무슨 기계인가요? 이거 뭐 인쇄기인가? 네, 이 기계는 증권을 인쇄하는 기계인데요. 그냥 인쇄기라 부르지 않고 더할 가짜를 써서 가세기라고 부릅니다. 박물관에 속해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의 예탁을 맡고 있는데요. 예탁된 증권의 양이 3,100조 원입니다. 3,100조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요? 네, 지하에? 맞습니다. 우와. 이 건물 지하에? 네, 지금 맞습니다. 당장 갈까요? 관람이 끝나면 나만의 증권 만들기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증권을 직접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 웹툰 작가답게 그림과 글자 하나에도 프로 정신을 발휘하는 두 사람. 실전 주식 투자 역시 지금처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실패는 없지 않을까?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뭐 새롭게 한 사실도 많고, 예, 좋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주식 구경한 거 신기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만의 주식 만들어 본 거 재밌었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에 만들었던 나만의 주식 만들기 그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최근엔 올바른 경제 마인드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실무 교육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강좌의 내용도 다양하다. 연령대에 맞는 투자 교육, 노후 은퇴 설계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 저희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자산의 수준에 따라서 실시하는 맞춤식 전문교육,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누구나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모바일 교육,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교연 내부에 위치한 파이낸셜 빌리지는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금융을 쉽고 편하게 익힐 수 있는 최첨단 금융투자 체험관이다. 특히 관람객에게 직접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공간으로 구성,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금융투자 체험관은 전국 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청소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금융교육 및 건전한 투자 문화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금융투자 체험 공간입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미래 인생을 설계해본다든지 직접 CEO가 되어서 채권, 주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요. 성인의 경우는 은퇴 설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금융투자 상품을 공부하면서 다양하게 금융투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이들은 장래 금융 전문가를 꿈꾸는 고교생들.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가상현실을 통해 진로 결정에 도움을 얻고 있다. 너 지금 팔 거면 팔고 저축할 거면 저축하고. 또한 게임으로 채권, 주식 등에 관한 기본 상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요, 내가 하는 자산관리라고 하는 보드게임이고요. 학생들에게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이 조금 막연하고 어려운 개념의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좀 가깝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원래 듣기만 하니까 그런 게 사실 좀 지루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투자의 성패, 그것은 얼마나 아느냐에 달렸다.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으로 내공을 쌓으면 성공은 따라오는 법. 광활한 투자의 바다로 지금 도전해보자.
지난주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던 허한우 작가. 숨겨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놀라움을 나타냈는데 공격적인데 생활이 공격적이지 못해요. 성향은 공격적인데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생활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30 직장인 51%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재테크에 쏟고 있는 요즘. 결혼자금, 주택 마련, 노후 대책. 한정된 자산으로 미래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가계자산 역시 저축과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전히 금융상품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다. 오늘 크게 배울 주식의 기초에 대해서는요. 일단 주요 증권,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주식 투자라든지 어떤 재테크 투자를 포함해서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 투자의 원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산다는 의미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되고 그 회사의 앞으로 방향의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회사에서 이득이 나면 그 이득을 자신이 수취할 수도 있는 그런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게 주식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알고 있는 주식은 보통주를 많이 매매를 하고 알고 있거든요. 주식은 한 회사의 자본과 권리를 분할한 증서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배당 가치와 성장을 통해 미래 이윤을 얻는 성장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는데 경영자와 똑같은 권한을 위임받는 보통주와 권한을 제한하고 이윤을 좀 더 얻는 우선주로 나뉜다. 따라서 보통주는 총회를 통해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지만 우선주는 배당률이 높은 대신 의결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그러면 일단 주식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주식 거래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대략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정규적으로는 장 9시에 시작을 해서 3시에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규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 거래되는 주식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선물 옵션,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거래되는 시간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3시 15분까지. 시간의 거래의 경우 기준가가 다르다. 장전 거래는 전일 종가, 장후 거래와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장전 시간에가 이제 주식 시장이 9시부터 3시에 열려서 3시에 장이 끝났는데 그 후에 내가 매수를 해놓은 종목에 그 회사에 어떤 큰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 이슈가 생겼을 때 혹시나 긴급하게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겠다. 그럴 때 이용되는 게 이 시간의 단일가 매매. 3시 30분부터 매 30분마다 매매가 되는 시간인데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좀 긴급하게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일단 거래소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 폭이 있습니다. 이게 상한가랑 하한가랑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상한가라는 거는 전일 종가의 15% 정도, 15% 이상 상승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상승을 제한한다. 그래서 이제 하한가일 때는 많이 떨어졌을 때를 의미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거래소랑 코스닥에서 15%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나 그런 곳에서는 이 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의 제한을 두는 의미가 아무래도 너무 과열되거나 아니면 많이 손실이 발생해서 뭐 한 50% 갑자기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는데 세금이 있습니다.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0.15%랑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0.15%, 그래서 합쳐서 0.3%를 주식을 살 때가 아닌 주식을 팔 때 수수료에 같이 합산이 돼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어떤 매매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세금이 0.3%라 어찌 보면 작은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충분히 숙지를 해두고 하셔야 차후 어떤 수익률 관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성공을 위해선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잦은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수익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각양각색. 따라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제 수수료만 절약해도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달라진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에 그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누구나 올리고 싶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짧은 기간에 뭐 다음 주.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지인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한 달도 안 돼서 2배가 됐다더라. 예, 주변에. 예, 뭐 그런 수익을 올리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그 큰 수익을 원하려고 하면 그만큼 큰 손실도 감수를 할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7년간을 그 관찰을 해서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107년 중에 주가가 오른 날은 52.5%, 떨어진 날은 47.5%. 그래서 주가 지수 상승률이 107년 전인,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에 작성된 자료 같은데요. 1901년부터 지금까지 244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짧지만 그 33년간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주가가 오른 날은 51.6%고 하락일은 48.4%. 그리고 이 33년 동안 26.6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 비교를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성장은 계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짧을 때 그 단기적인 수익을 크게 얻으려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길게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좀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107년 동안 투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장수해야겠네, 장수. 예, 오늘 이제 간단한 주식 기초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네. 그거랑 관련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OX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분산 투자와 적립식 투자는 오래 할수록 이득이다. 하나, 둘, 셋. 예, 이거는 저는 일단 이거 답은 X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두 분 다 이제 O를 들어주셨는데 107년. 예. 아까의 107년은 어디 가고? 107년간을 관찰을 해서 244배가 올랐습니다. 점차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마인드는 조금 염두를 하시고 주식 투자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기 투자의 기간들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산 투자는 주식형 펀드 그리고 ELS 등의 자금을 나누는 것이다. 하나, 둘, 셋. 예, 이거는 정답은 X입니다. 네? 또 X예요. 잘못 배웠나 봐. 어떤 종목에서의 분산 투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가지는 성향이 틀리고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발생되는 손실도가 틀려야겠죠. 그러면 왜 이게 X인지 좀 아시겠어요? 어차피 이게 다 주식 시장에 영향을 받는 다 같은 그렇죠.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다 같이 적용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리스크는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분산 투자의 목적. 이를 위해선 각 투자 대상이 영향을 덜 받도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상관관계가 적어지면 효과는 커지고 위험은 줄어든다.
약속했던 대로 와. 함께 감사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박민영 작가님도 이러면 제가 섭섭한데.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투자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 아닌 누구나 가는 길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지름길을 찾는 것이 주식 투자 성공의 기본. 이를 위해선 끊임없는 공부만이 성공의 진리가 될 것이다.